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네 번째 시간 호흡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숨을 쉰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흡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호흡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호흡계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모여서 호흡계를 이루고 있고, 숨을 쉴 때 공기 이동은 첫 번째 코로 들어온 후에 목에 있는 기관을 따라 그 기관 끝에는 두 갈래의 기관지가 있다. 그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폐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흉곽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늑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갈비뼈입니다. 그리고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횡격막은 가슴과 배 경계에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늑골과 그 횡격막 안을 우리는 흉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흉곽 안에는 기관과 폐, 심장 등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를 구성하는 것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옆에 그림에 보면 포도송이처럼 생긴 모양이 우리는 폐포라고 하고,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아주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폐포도 마찬가지로 매우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이기 때문에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는 기체 이동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운동은 어떻게 숨을 쉬냐라는 건데,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면 사람의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스스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과 갈비뼈, 늑골의 움직임에 따라 흉곽과 폐의 부피와 압력의 변화로 호흡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통해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따라 흉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숨에서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간다.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서 폐의 압력도 동시에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 압력이 낮은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날숨에서는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부피가 감소함으로써 흉곽의 압력은 높아지고요, 폐의 압력도 동시에 높아져서 공기가 압력이 낮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들숨과 날숨이 정확하게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숨에서는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끔 횡격막과 갈비뼈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날숨에서는 부피가 작아짐으로써 압력이 증가되는 상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숨에서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고 부피가 증가함으로써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 압력이 낮은 폐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숨은 횡격막은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감으로써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흉곽의 내부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기체 교환과 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폐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외호흡과 온몸의 조직세포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내호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호흡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라고 얘기를 했고, 산소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세혈관이 폐포보다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맥혈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맥혈이 폐로 와서 뇌호흡을 통해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뇌호흡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산소 농도가 모세혈관이 조직보다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확산을 통해 산소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직이 모세혈관보다 높기 때문에 조직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동맥혈에서 온 혈액이 조직세포와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맥혈에서는 폐에서 이미 기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는 높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뇌호흡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폐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을 봤을 때 산소는 폐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자관과 고무풍선, 고무막, 페트병을 준비를 해주시고 옆에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사용한 재료들은 Y자관은 기관과 기관지에 해당이 되고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횡격막, 페트병 속은 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통해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무막을 당겼을 때 페트병 안의 내부가 넓어진다. 이 말은 즉슨 부피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보다 내부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고무풍선이 크게 부풀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막을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페트병 내부가 좁아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부피는 감소하게 되죠.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무풍선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 결과를 보면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는 우리는 들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놓았을 때는 날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당겼을 때는 페트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무풍선은 부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무막을 놓았을 때는 페트병 속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무풍선은 오므러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